대한민국 안보의 진정한 실세로 불리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드디어 특검의 강제수사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명시했는데요.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주한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1차 특검에서 누락되었던 몸통 김태효가 제대로 된 벌을 받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종합특검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근윤 기자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한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9일 2차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해화동에 있는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득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김 전 차장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하자 골드버그 대사가 경악했다고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점화된 것입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같은 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나와 골드버그 대사가 경위를 물어와서 저도 담화문 중계방송을 본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고 그리고 끊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했나는 질문에는 완전히 허위라 본다. 시점과 내용이 모두 거짓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예.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태효 전 차장 하면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이 안보 실세로 통했습니다. 안보 실세로 통했던 최측근 김태효가 12.3 내란 사태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조사나 아니면 심판대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서야 이제 수사를 하는 거네요. 실세라는 말은 좀 부족하고요. 실세 오브 실세죠. 실세 오브 실세.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좀 미진한 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 권력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말하자면 부속 조직 두 개를 꼽으라면 경호처와 비서실이겠죠. 그러니까 내각보다도 훨씬 더 가까우니까요. 근데 이제 경호처가 어떻게 했는지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충성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 저지할 때도. 그래서 지금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유독 대통령 비서실과 관련돼서는 전혀 1차 특검에서 건드리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계엄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필요한 라인들, 대통령실의 라인들도 거의 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제 김태호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HID 부대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드론 작전 사령부나 이런 쪽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뭐 본인이 보통은 이제 이 차장직위에서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어떤 수행, 뭐 이런 것들이 이미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다가 이제서야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이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죠. 그러니까 네. 어제 자택하고 네. 뭐 연구실에 네.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있었다. 뭐 내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제 그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국제외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죠. 예. 예, 진작에 받았어야 되는 조사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 사이에 증거는 다 없애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 윤석열과 김태효가 만난 게 아크로비스타에서의 인연이다. 네. 굉장히 오래된 인연 같아요. 근데 아크로비스타에 이제 같이 살고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 전으로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 김태효는 MB 시절, 그죠? 네, MB 정권 네. 시절에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해서 연루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면서도 또 청와대 기록물을 갖다 몰래 갖고 나와가지고 그 자체로도 또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담당 검사가 누구다?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되게 이상한 일이 뭐냐면 본인이 수사를 하고 본인이 처벌까지 가도록 만들었던 그런 범죄 혐의자들을 다시 재기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범죄를 잘 저질러. 능력이 있어. 이 부분에 불법적인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될 거 썼을 때도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불법적인 일을 더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델타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도 더 좋은 자리로 더 많은 일을 시키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교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가정교사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제 그 당선 후보자 시절부터 집에 드나들면서 이제 외교 안보나 이런 분야에 이제 윤석열 당시에 전문성이라든지 식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과외를 참모, 했나요? 과외를 했던 참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여러 층위로 반영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김태호가 이른바 이제 뉴라이트 외교 정책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그로 불리는데 이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뭐냐면 미국 중심 외교 그리고 일본에 대한 역사 문제에 대한 어떤 양해, 이 두 가지거든요. 핵심적인 게 그거를 해야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의 외교 참사에서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굴종.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 갔을 때 굴종 어떤 외교. 굴종. 근데 이제 굴종을 하면서도 카메라가 돌아가는 줄 모르고 이제 바이든 날리면 이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물잔을 반을 채웠으니 일본 정부가 반을 채워주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이제 말하자면 김태호가 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접근이었고, 당시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김태호가 의 눈치를 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사 라인이 있고 대통령 이제 비서실에 정식 직제가 있는데 김태호는 약간 별도다. 별도다. 뭐, 예, 이런 말이 기자들 사이에 있을 정도로 김태호가 뭐 대단한 위세가 있었고, 근데 결정적으로 김태호 근데 수사 왜 빠져나갔냐?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계엄 당일날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 있다가 부랴부랴 들어왔다. 근데 계엄 당일에 알리바이가 있었던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한 명 김태호고 한 명 김건희죠. 김건희 성형외과로. 성형외과를 네. 갔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추론적으로 봐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라고 봐도 일단 범죄학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도 나는 내가 계엄을 알았으면 기자들이랑 약속 자리에 나갈 이유가 없지 않냐.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잡은 게 아니라 그 기자가 잡은 거다. 그래서 나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간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설명대로 지금 진행이 되다가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근데 이거 제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당시에 그 기자하고의 만찬인가 그 약속을 갑자기 잡았대요. 김태호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의심하는 쪽에서는 그거가 알리바이 아니냐, 알리바이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태호 실장이 그렇게 말하자면 기자들하고 스킨십이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됐으니까 다 확인이 필요하겠죠. 예. 이 김태호가 얼마나 그 오브 실세였냐면, 당시에 이제 윤석열의 동창이었던 김성한이 국가안보실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 밀어낸 사람이 바로 김태호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였고 친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직급도 아래였던 사람이 밀어냈다는 거잖아요. 더 실세라는 건. 네. 그만큼 아크로비스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주 직간접적으로 그냥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다. 예. 게다가 이 사람은 이미 MB 정권 때 그런 수사와 이런 걸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하면 불법이 되는지 여부를 다 봤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번에도 박근혜 정부가 거기서도 이제 탄핵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라를 계속 연구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나는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 안에서 뭐 그런 약속 장소를 잡고 그런 기자와의 만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밖에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까지도 친한 사이입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했을 때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아크로비스타 그 앞에서 두 손을 잡고 이 두 부부를 윤석열과 김건희를 환영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가 김태효의 엄마다라고도 전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가까운 사이가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날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이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느냐, 정황상으로는 맞지 않죠.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이게 가죠. 대통령 비서실들이 나는 바보예요 이러고 빠져나간 건데, 대통령이 군 장성들과 관저에서 술자리를 한 거가 확인된 것만 5번이 넘습니다.
없습니다. 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사실 확인된 자리만. 그러면 비서실은 뭐라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 직원은 당연히 그 술자리에 대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보고를 하죠. 이거가 안 돌아갔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3스타들이랑 술자리 2스타 3스타들이랑 모여서 관저에서 포금을 하는데 예.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비서실장이 파악을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비서실장이 다 말하자면 관리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만 계엄을 모르고 있었냐? 그러고 나서 계엄을 몰랐다고 칩시다. 칠 수 없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뭘 한 겁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을 진공 상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법리적 용어로 뭡니까? 증거인멸이에요. 네. 그렇네요. 네. 아, 예.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도 지금 대통령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뭐 1차 특검이 여력이 없어서 수사를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혐의가 예.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혐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김태호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우방국에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계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관련한 1심 판단에서 이 계엄 옹호하는 보도자료를 외신에게 배포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사람인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다. 예. 라는 게 아주 핵심적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직권 남용이라는 것은 해당 직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남용을 부려야 되는데 사실상 그걸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항상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냐를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걸로는 걸긴 걸지만 사실상 사문화되는 조항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압수수색 영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혐의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맞습니다. 받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거고 지금 이제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비상계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를 했느냐의 맞아요. 여부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뭐 지시를 해서 부당한 일을 시켰다. 이거는 지금 김태호 실장이 했던 일에 비하면 뭐 그걸로 하면 뭐 서초동에서 하는 얘기로 제일 싸게 막는 거죠. 네. 네, 증인. 이 문건 생각나시죠? 이 보고서. 네,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6월 10일,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 주관 회의를 했죠? 네, 그래서 협의한 결과를 바꿔라.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거죠. 저희 국방부는 처음에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까지 국방부는 이제 내부 자체적으로 TF를 편성해서 회의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국방부는 이렇게 입장을 정했어요.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국방비서관이라든지 국방 담당 차장이 아닌 김태호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그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습니다. 예. 요구를 해가지고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태호가 직접 수정하고 네, 그 사이에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호가 직접 긋고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 해경 발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국방장관께서는 이러한 점이 왜 보고서에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네, 그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직위원 1심 재판부 판단.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월북 시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사후에 이렇고 저렇고 말한 건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직위원 재판부 판단입니다. 자, 해경 청장. 22년 6월 16일 뭐라 그랬어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월북은 있었는데 왜 월북을 했는지 그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월북 있었잖아요. 근데 왜 비겁하게 김태호가 찍어 누르면 그대로 언론에 나가가지고 마치 전 정권에서 잘못 조사하고 잘못 발표해서 범죄로 몰아갑니까?
예? 국정원 2차장님. 네. 국정원의 검찰 출신들이 들어와서 감찰 부서를 장악했죠. 당시 이석범 감찰실장 껍데기로 만들고 감찰 기획관이 들어왔죠. 그렇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감사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맞죠?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바로 최혁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인권 TF가 들어있는 서울 고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원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2022년 6월 중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입니까? 예.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맨 처음에 한 거. 국정원 중앙공관도 안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뭐 출근하는 날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아니면 출근한 날. 뭐 출입 통제 같은 거 조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충성서약 했어요? 예? 충성서약 했냐고? 서약을 말씀하시니까는 어디 회의실 같은 데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안 교육 받았습니까? 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 받았습니까? 며칠인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받아야 되는데 며칠 받았어요? 기억이 잘 없죠? 예, SI 인가증 받았습니까? 그거는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은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월북으로 판단할 때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 월북 이 글자가 있었던 건 맞죠? 어떤 첩보라고 말 안 할게요. 있죠? 그래서 판단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다른 소리를 하지 마세요. 증거를 갖고 최대한의 근거를 갖고 월북에 대해 판단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이동 증인은 실족했다 그랬는데 배가 묘박 상태였어. 배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요. 실족하면 조난교육 받는데 해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안 죽으려고 뛰어들었으면 실수를 했으면 왜 없어집니까? 그래서 공판검사 아니라 그랬죠? 공판검사 아니라 그랬죠? 예. 조도준 검사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조도준 검사가 절대 실족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네? 확인해 그리고 아까 거짓말했는데 해류도 북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9월 달에. 우리 해역 방향입니다. 남동쪽. 그것도 거짓말을 했고 그다음에 월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SI를 봤죠? 자, 최혁 이 증인 봤죠? 월북이라는 단어는 봤습니다.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에 가장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 월북 있었죠? 근데 그 이대준 이름은 기억은 잘 안 나고 월북이라는 단어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JTBC 단독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특검팀에서 윤석열 안보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골드버그 대사한테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된다라는 전화를 직접 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어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 해화동에 위치한 본인의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김태효 부분이었어요. 네. 예. 김태효 예. 무인기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역할을 했죠. 네. 김태효 1차장이 무인기 관련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까?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정보사 출신 HID 요원한테 직접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요? 2024년 초부터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이제 그때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무인기를 네네. 보낼 작전을 네네.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면 헤드쿼터가 김태효였습니까? 안보실에? 그러니까 이게 공작은 네. 때, 장소, 시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 공작을 실행해야 어느 장소에 그 사람들을 보내거나 무언가를 보내고 누구를 타깃으로 설정해서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정보기관의 이런 공작은 대외적인 여건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중국 쪽이나 이런 대외적인 여건을 가장 잘 판단하고 파악하는 사람이 김태호입니다. 그럼 정보사로부터 정보사 출신이든 국정원 출신이든 어떤 이런 공작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받고 나서 아 이건 이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김태호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정보사 출신 HID 요원한테 그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 대응팀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분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평양작전도 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김태효 1차장이 평양에 그 무인기 보내는 작전에도 포함이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계엄 직후에 골드버그 대사하고 통화하면서 이번 계엄은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국가 세력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 박형광 기자나 오혁진 기자나 저 같은 사람들이 반국가 단체 수준에 준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너무 이게 허망하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버그는 저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골드버그 대사가 제일 황당했을 것 같아요. 대사한테는 그래도 뭔가 내심을 전달하면서 네. 아 이만저만 하니까 너는 이해해라 뭐 이런 네. 정도 얘기를 하든지 예. 뭐 그게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네네. 그것과 떠나서 그걸 예. 별개로 예. 근데 골드버그 대사한테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가 싶네요, 진짜. 그렇군요. 왜 안 나오나 했다. 김태효는 진작 수사했어야 했네요. 선희님께서 의견 달아주셨습니다. 진짜 왜 이제야 나오나 그 이름 김태효. 예,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특검팀에서 반드시 수사를 했어야 됐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한 대목이었는데 네, 안 됐어요. 그렇죠. 이 조사가 안 됐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2차 특검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효 이야기를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내란 과정에서 어디론가 쏙 사라져 버렸다. 그 사람이 2024년 9월 19일 날 정말로 국민 의례를 할 때 아예 이것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얼굴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가물가물하시다고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라하성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저게 이제 실수입니까? 실제로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실 안보실에 근무하는 차장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국민 의례를 안 했다? 아, 이거 진짜 저 영상으로 찍혔으니까 사실로 밝혀진 것이 그냥 이야기를 했으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공직자라면 다 그리고 또 저 해외 나가서 하는 행사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국기에 대한 예를 안 했다는 것은 공직자 된 자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마도 국가 행사 해외 순방을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나시죠, 서미아 의원님? 이제 저것 네, 때문에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뭐 친일이야 아니면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김태효 그 안보 1차장이 예. 제가 24년 10월 국감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이 김태효 씨가 안보 1차장으로 들어오면서 대부분 공공기관의 그런 그 기관장들이 예. 뉴라이트 인사들이 막 임명이 됐었거든요. 특히 이제 독립기념관 김영석 씨로 해서 오죽하면 그 강복회가 등을 돌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질의하면서 이 김태효 씨한테 밀정이냐 이렇게 직접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밀정이십니까? 했더니 밀정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정이라 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도 뉴라이트냐고 내가 그랬더니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대요. 그렇게 답변을 했던 굉장히 진짜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함부로 막 답변하고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존중한다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까지도 별로 무시하는 이런 것 같아서 저렇게 대답했다고 혼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뉴라이트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네.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서슬프런 시절에 참 서미아 의원이 대단했다. 잡혀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한테 밀정이라고 했던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관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 저때 그 뒷말이 더 좋았습니다, 의원님. 그때 밀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엄청 거들먹거리고 예. 자세 자체가 너무 불손하고 정말 저는 그래서 과연 김태효 씨만 그 12월 비상계엄 발생했을 때 12월 4일 날 주한미 대사 골드버그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윤석열이가 한 말 그대로 하면서 내란 주요 종사자 티를 다 냈거든요. 네, 예. 근데 안보차장만 그랬겠냐. 비서실장 당시 정진석, 안보실장 신원식 할 것 없이 전부 관계가 있을 텐데 지금 어디서 숨어갖고 이 순간만 잘 지나가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그 내용은 이제 무엇인지 2차 종합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내용 설명해 주세요. 압수수색은 오늘이 9일이고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8일 날 실시했는데요.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그때 이제 내란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그럼 김태효 씨의 자택과 해화동에 있는 연구실까지 압수수색 당했고, 근데 그 압수수색을 당했던 내용 중에는 계엄 해제 직후에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군 대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계엄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면서 이 계엄에 대해서 이거는 정당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근데 김태효 씨 밀정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효 이 사람 밀정이요. 한일과거사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돼서도요. 뭐라고 했냐면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내지 말아라.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수 시절 논문에서도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문을 썼던 사람인 거고 이명박 정부 때는 또 어땠습니까? 이거 마지막입니다. 지소미아. 이거 한일 군사협력 확대 밀실에서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력 되게 많은데 여기서 제가 3개만 꼽아서 말씀드려도요. 밀정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선비아 의원님께서 그 밀정 발언하실 때 저 정말 통쾌해서 박수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MB 정부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최인호 전 의원 지금 HUG 허거 사장으로 가 있는데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효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또 의심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김태효가 MB 시절에 대통령이 됐다가 뭐 논란 그때 좀 빨리 사퇴는 했지만 MB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MB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북한한테 DMZ 그 무장지대에서 총 쏘라고 했잖아요. 선거 앞두고 소위 말하는 총풍을 유도했다. 총풍 유도. 그래서 뭐 공작원들이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돈을 주면서 뭐 총기 사건을 유도했다. 뭐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외환에 관련해서도 김태효를 좀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전혀 가난하지 않는 부대를 계엄 직전에 한번 시찰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뭔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내란에 대한 기획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